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책은 은도라 산책 갈까? 라는 미메시스에서 나온 만화책이고요. 그리고 라미 작가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줄거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은돌이는 까만, 콧등이 늘 촉촉한 수컷 말티즈이자 호기심이 많은 낙천적인 강아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줄없이 돌아다니던 커다란 개에게 물린 은돌이는 14살의 나이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3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작가인 나는 은돌이가 떠난 후에야 은돌이가 가르쳐준 것들에 대해 쓰고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은돌아 산책 갈까? 입니다. 네, 되게 마음이 많이 먹먹해지는 만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불편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살던 고양이가 혹은 강아지가 또는 다른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만큼 슬퍼해야 적당할까요? 고작 동물이 죽었을 뿐인데 지나치게 힘들어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존재합니다. 펜로스를 겪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펜로스에 관한 책이기도 한 거죠. 네, 펜로스가 뭔지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갈까요? 네, 해주세요. 네. 네, 뭐 펫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려동물을 얘기할 거고요. 로스라고 하면 뭐 잃은 상태? 지금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에 겪게 되는 보호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뭐 그런 상태, 우울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아주 커다란 상실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은돌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펜로스를 겪고 있는 작가 라미가 은돌이를 보고 싶은 마음을 되게 정말 만화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면들이 아마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은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상력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구지는 펜로스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쵸. 고양이였죠. 그리고 저는 10대 때는 집에서 잠깐 강아지 키운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애정하면서 키웠었던 햄스터도 있었고 병아리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동물들을 세상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이 동물을 떠나보냈을 때 가장 큰 상실감을 겪었다, 우울함이 컸다라고 하는 건 어떤 동물이었어요? 뭐 서열을 사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별했었던 두 가지 이별을 제일 기억에 남긴 하는데요. 네네. 제일 첫 번째 이별은 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를 데려와서 키웠었는데 매일매일 이름 붙여주고 막 불러주고 눈 맞추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짧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데려온 병아리들이 금방 죽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몇 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길게 있진 않았고요. 근데 계속 병아리인 상태로만 기억이 되니까 아주 길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베란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베란다에 키웠었거든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베란다 청소하느라고 잠깐 이렇게 창살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잠깐 이렇게 뭐 걔 집을 올려놨겠죠. 근데 걔가 뭐 떨어져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찾았어. 그래서 사라졌구나. 근데 울면서 아파트 단지를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헉, 엄마가 베란다 청소한 게 잘못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응. 난리를 쳤었죠. 너무 슬펐겠다.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반려동물을 잃었었던 경험은 병아리. 그래서 나라라 병아리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슬프고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아,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모르는 얼굴이 아니야. 근데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던 그 시대도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요즘은 진짜 안 팔아요. 그죠? 못 팔죠. 모르죠. 가본 적이 없어갖고 초등학교 앞에. 중학교만 가도 안 팔잖아요. 초등학교 앞에만 그치. 팔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심지어 그 병아리한테 색깔을 입혀가지고도 전 그 시기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정직하게 팔았던 시대. 근데 좀 충격이 대단했겠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읽으면 생각해보면 그때도 되게 막 울면서 엄청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약간 공상과 망상을 좋아하는 애기였기 때문에 막 그 구석진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슬픔에 잠기면 책상 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옷장 안에 들어간다든가, 네. 그리고 침대 밑에 들어간다든가. 근데 우리나라 침대는 미국식 침대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부터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뭐 들어가면 못 집어. 일단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 대둔가라고? 어쨌든 슬픔에 빠지면 가야 되는 장소에서 울면서 되게 막 엄마가 유난이다 그만해라 약간 이렇게 나중에 짜증낼 정도로 슬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보다 일찍 그 펜 로스라는 걸 경험을 했네요. 그때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대체 어디 갔을까? 그게 신기해요. 그게 불과 몇 주였잖아요. 그 병아리가. 근데 지금 이 책에서의 은돌이는 17년. 야, 그러면 강아지 치고도 정말 오래 산 것 같기는 해요. 전 그 말이 싫어요. 요새 대학 보내자가 그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요즘? 요즘 유행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학 보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20살까지 키우겠다라는 센스 이야기잖아요. 있다. 센스 있어. 하긴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그 말이 빨리 취소하세요. 취소. 이거 좀 올드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대학까지 갈 수 있다고. 요새 반려동물 의학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치. 제가 또 왜 그런 말, 좀 장수했다 이런 말을 왜 했었냐면은 아까 줄거리 때 잠시 소개를 했었지만 은돌이가 중간에 큰 어떤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겪고도 그 이후로 3년을 살아서 17살까지 살았다는 게 저도 강아지를 키워본 입장이지만 되게 대견하고 기특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강아지만을 계속 키워왔었는데, 저희 집 강아지, 이때까지 저는 이제 2마리를 보내봤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강아지는, 당뇨가 심하게 와서 좀 그 투병 생활이 길었었어요. 정말 점차 몸이 약해져서 떠났는데,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 투병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좀 되게 헌신해서 돌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떠났을 때는 뭔가 굉장히 슬프지만 여한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 나이는 어느 정도였어요? 20대 초중반. 근데 또 마침 그 강아지가 떠났을 때 제가 집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마지막은 보지 못했는데 가족들도 조금 슬퍼하는 정도는 덜 했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워낙 길었어가지고. 근데 두 번째 강아지는 좀 갑작스럽게 아팠어요. 그래서 암이 생겼었는데 그 암도 너무 빨리 찾아왔고 그리고 그 진행 속도도 너무 빨랐고 걷잡을 수가 없어서 좀 투병한 지 2달 정도 만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의 제가 느꼈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새벽에 이 강아지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좀 깨우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래서 왜 깨워? 했는데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딨어? 라고 했더니 이미 이렇게
시신을 다 이렇게 덮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풀러서 보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아이 그냥 두자고 해서 그 위에 좀 손을 얹고 마지막 인사하고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생각에 잠긴 표정인 구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번째 펜 로스는 또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뭐 사실 많은 동물들이 또 중간에 있긴 했지만 가장 그래도 나름 최근이지만 좀 꽤 먼 일인데 그때 저희 집에 고양이가 좀 여러 마리 있었었는데 한 마리가 긴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아이한테 너무 신경을 쓰는 동안 다른 한 마리가 아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오래된 투병을 하는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혈변을 보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놀라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려고 데려갔는데 병원에 데려간 다음날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 하루 동안?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병이 있었는데 얘는 겉으로 티가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아이가 너무 아픈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애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아이는 젊기도 했고. 근데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그쵸. 그 전에 고양이는 꽤 오래 투병을 하면서 진짜 살이 다 빠졌었거든요, 그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는 되게 튼실한 고양이였는데 나중엔 진짜 뼈랑 가죽밖에 안 남은 상태로 세상을 떠났었는데 근데 그 두 번째 아팠었던 고양이는 살도 하나도 안 빠졌었고 식욕도 계속 좋았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픔의 징조 같은 거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진짜 그래서 막 오히려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키로수로 해가지고 화장을 시키는데 그 앞에 보낸 아이는 정말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진짜 뼈무게밖에 안 남았었다면 이 친구는 여전히 너무 튼실한 상태로 그래서 그 키로수 보면서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얘는 내가 정말 몰랐다라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얘기를 듣는데 갑작스럽게 떠난 게 제일 큰 충격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충격이에요. 다 충격이에요. 너무 생각지도 못했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친구는 보내게 됐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보내게 되는 게 저한테 너무 안 좋은 기억으로 있어요. 집에 같이 있을 때 보낸 게 아니고. 근데 그 전화에도 같이 있을 때 보낸 건 아니지만 낯선 공간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게 그 아이의 얘기는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게 저한테는 되게 미안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익숙한 공간에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얼마나 무서웠었겠어요. 이렇게 맞아. 낯선 공간에서 혼자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했다는 게 되게 미안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저희 집에 그 두 번째 떠났던 강아지 같은 경우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계속 수술을 받는 거잖아요. 본인은 인지를 못 하는데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좀 이렇게 고통스럽게 수술도 받고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시키면서 어떻게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시간이 또 지나고 보니까 그 치료마저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술을 해도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재발하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가족이랑 했던 얘기는 그냥 수술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남은 시간 그나마 편안하게 보내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수술시켰던 것마저도 너무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아마 계속 미안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아프니까 아프지 말라고 뭔가를 해주나 보다라고 전 몰랐을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어. 확신에 쳐서 말하니까 좀 제가 위안이 되는데, 이 라미 작가가 중간에 그런 말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강아지 냄새가 갑자기 난다거나 마치 있는 것처럼. 똥 냄새 난다고. 너무 갑자기 노골적인 어휘를 썼어. 정말 똥이었는데 여기서 그니까. 따뜻한 갓 누운 똥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 아이의 채취라던가 아니면 그 강아지 발에서 나는 특유의 정말 고소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아이가 없는데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터치했던 그 털의 감촉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세심한 표현들을 너무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저희 책 얘기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챕터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는 펜 로스를 겪고 있는 이 라미 작가의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좀 환상적으로 그려낸 부분, 그 다음에 은돌이가 라미 작가에게 남기고 간 아름다운 것들, 그렇죠. 나에게 가르쳐준 이런 것들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순서대로 역시 펜 로스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네, 아까 우리 겪었던 경험들을 얘기를 했는데 책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조금 꿈속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약간 한상을 보는 것처럼 계속 사실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는 있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무엇들이 있잖아요. 지나간 추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맞아요.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첫 번째 그 부분에서 되게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고 신기했던 포인트는 내가 이제 꿈속 같은 곳에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은돌이가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은돌이가 너무 좋아하던 인형. 그러니까 그 인도를 해주는 그 인형이 이름이 뭐였었죠? 노란 멍이. 노란 멍이. 한쪽 눈이 이렇게 뜯겨져 나간 팔도 없는 귀여운 곰인형인데 이 친구가 되게 씩씩하게 라미를 끌고 가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부분이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10년이 넘는 동안 뭐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약간의 영혼을 얻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아지의 사랑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얘도 영혼을 얻게 된 거죠. 노란멍이. 노란멍이가 라미를 이끌어서 은돌이의 세상, 어떻게 은돌이와의 추억의 그 세상으로 인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주 같은 공간인데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데 계속 좀 슬프죠. 슬퍼요. 왜냐면 보이는데 만날 수가 없고 보이는데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제 표현력의 부족일 수도 있겠는데 그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은돌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데 은돌이는 다른 차원의 계단으로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날 듯 하면서 계속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하면 이 노란 멍이가 채찍질을 하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너 이러고 있으라고 온 게 아니야. 그렇지. 은돌이가 여기로 너를 뭐 부른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은돌이의 세계 속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은돌이가 좋아했었던 것들이 나오잖아요. 은돌이의 세계를 만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은돌이가 좋아했었던 것들이 되게 좋아할수록 커지게 돼 있잖아요. 노란 멍이 짱 커져. 그래서 너무 그럴싸한 상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그 강아지가 집착하는 어떤 사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면 제가 그때 그 강아지의 우주 속으로 들어가면 양말이 엄청 크게 묘사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강아지들은 하나를 막 10년씩 이렇게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그럴까요? 저는 안 키워봐서. 고양이는 10년씩 갖고 놀지 않아요. 저희 집 애들은 신상을 좋아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새 박스를 제일 좋아하고요. 신기하다. 제가 이
애완이란 말이 아니고 반려, 이 반려동물한테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은 그 일관성. 일관된 신상. 고양이는 그래요. 강아지는 무언가를 좋아하면 또 누군가를 좋아하면 늘 같은 강도로 그 기쁨을 표현해요. 예를 들면 고양이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주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늘 같은 강도로 반가워해 주는 거. 그 어제보다 뭐 덜 좋아하거나 이런 게 없고 늘 똑같이 미치게 좋아해 주는 그 일관성. 20살 돼도? 이제 그땐 기운이 없겠지. 근데 왜 꼬리를 보면 알잖아요. 마음은 아닌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렇지. 근데 저는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너무 경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얘네는 한평생을 똑같이 좋아해 줄까? 이게 사람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반려동물을 대할 때도 한결같지 않잖아요, 사실. 그치. 맞네. 얘는 한결같이 날 좋아해 주지만 나 좀 혼자 있자. 맞아. 이러면서 막 밀어낼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라미 작가도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산책을 가고 싶지만 미안해 오늘 나 피곤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밀어낸다든가. 근데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은 없어요. 늘 일정해요. 늘 일정하게 붙어 있어요. 신상을 좋아하죠. 근데 사람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물건은 신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신상 박스를 좋아합니다. 좀 한동안 갖고 놀았다 너덜해진다 안 들어가요. 신기하네. 어쨌든 이제 그 은돌이가 좋아하던 것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우주를 만들어내서 그렸다는 점, 이 점이 너무 아름답고 신기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작가가 그 은돌이와 헤어진 이후로.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을 은돌이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나의 세계를 같이 접목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장면들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은돌이가 살아있던 그냥 평상시에는 은돌이가 나를 쫓아오곤 했잖아요. 늘 그가 먼저 와서 내 곁에 머물러 있고. 근데 이제 은돌이가 떠난 후에는 입장이 반대가 되어서 내가 마치 은돌이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렇죠.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도 나오고. 맞아요. 은돌이를 쫓아 뛰어가는 장면도 나오고. 뭐 여러모로 약간 눈물을 지으며 정말 약간 눈물이 맺히면서 밤에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얘는 그리고 반려동물들은 보통 너무 사실 인형도 그렇지만 털 있고 눈 큰 애들이 안 귀엽기 쉽지 않아요. 네, 맞아. 네. 근데 이 귀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더 아이 같은 상태로 훨씬 더 오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기본 수명 자체가 인간보다 훨씬 짧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케어를 열심히 해줘서 우리가 대학까지 보내자라는 결심을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의 수명은 우리랑 다르고 시계가 그런데 이상하게 같이 있는 동안은 영원할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영원할 것 같아서 무심해지기 쉽죠. 인간의 정말 취약한 부분이야. 그래서 무심해지기 쉬우니까 좀 모질게 대했었던 장면들도 있고 사실 각자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런데 떠나고 나서야 그걸 후회하게 되는 게 마치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같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상실한다는 건 결국에 나하고 어떤 시간을 보냈었던 존재들이냐의 문제이지 동물이냐 사람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날카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불편 포인트를 얘기를 해보면 왜 우리 그런 말 했었잖아요. 고작 그냥 애완동물일 뿐이잖아. 뭘 그렇게 슬퍼하니? 뭘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해?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 놓일까 봐 조심스러웠던 적 있으세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밖에서
저희 강아지가 떠나고 나서 직장에서 음. 그것 때문에 눈물을 보이기가 당시에는 약간 쑥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검열을 한 거네요, 그러면. 그쵸. 역시 제가 예전 방송부터 누누이 말해오고 있지만 아마 이런 감정은 매체로부터 학습되어 온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었고요, 당시에. 그런데 이 라미 작가도 보면 직장에서 막 티를 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뭐 이렇게 같이 병원을 가지고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고지는? 전 두 가지 경험이 떠오르는데 네. 일단 그 아팠었던 고양이를 함께 살았었던 그때 꽤 오래 케어를 했었던 고양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언니랑 저랑 둘이 자취를 하던 대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없었고 사실 그리고 둘 다 대학생이고 하니까 일정하게 수업을 받으러 학교를 가야 했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정 시간은 애가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상태지만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기분이 들 때 얘 옆에 있고 싶은 거죠. 맞아요. 내 수업과 학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데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얘를 혼자 두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근데 교수님한테 얘기를 뭐라고 해야 나를 이해를 해줄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랬겠다. 근데 저도 동물이 아파서 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집 고양이가 너무 아픈데 저밖에 같이 있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아프다고. 아. 둘이 지금 뭐 서울로 유학 가서 지내고 있는데 언니가 너무 아파서 근데 보호자가 저밖에 없어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집 고양이 한 마리가 작년에 진짜 크게 아팠거든요. 그때 정말 병원에선 세상을 떠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의 막 울음으로 세상을 지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죠. 네. 근데 이 아이가 8시간 정도를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튜브로 음식을 급여를 하다가. 근데 제가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 날은 12시간 정도를 비워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때가 되게 급여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 반려동물의 생명이 위독할 수 있으니 나 출장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받을 수 있는 사회일까를 혼자 너무 오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장을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때 회사의 대부분이 그 일 때문에 다 원정을 나가는 출장이었기 때문에 나만 가는 출장이었다면 대체자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곳에 가는 이렇게 출장이었기 때문에 대체자를 구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만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드네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집에 가고 하려고. 근데 펫로스가 아니라 아픈 반려동물을 이렇게 케어한다고 할 때 그때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차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 반려동물 데리고 항상 택시를 타야 되고 또 병원에 빨리 가려면 그리고 택시를 타야 반려동물이 좀 아픈 반려동물이 좀 덜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다가 근데 혼자 살면 교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롯이 나만 있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아프니까 돈이 너무 많이 돼. 제 월급의 2~3배를 그 달에 진짜 쏟아 부었어요. 지금 들으니까 책 내용이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가족이 있었잖아요. 라미 작가는. 그게 진짜 큰 차이인 것 같아. 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은. 맞아. 같이 그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가족. 같이 어쨌든 저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서 저는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힘든 점이 없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뭔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같이 투정할 사람이 가끔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일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같이 투정하고 같이 걱정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육체적인 케어 같은 경우도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이고 막 이랬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데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려동물이 되게 필수적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일을 작년에 겪고 나서는 혼자 살고 차가 없으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 절실히 깨달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라미 작가는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든든한 지원군인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와 같이 치료비도 분담해서 낼 수 있고 그리고 멀리 갈 수 있지만 어쨌든 둘이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돌이가 3년이라는 시간을 더 버텨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든 걸 오롯이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때 그 고양이는 지금 다시 뚱냥이가 돼서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해피한 저도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많이 고생을 했죠. 그때 구지가. 그때 네. 병원비 낼 때마다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큰 돈을 내니까 제가 한숨을 내쉬면서 돈을 이렇게 결제를 해달라고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고양이를 치료하고 싶지 않아서 내는 한숨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어디서 끌어와서 이거 카드값을 갚지? 맞아. 네. 진짜로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웬만큼 아실 것 같은데 이 반려동물이 한 번 아프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맞아요. 네, 저도 올해 초에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내죠. 그래서 진짜 지금 말한 구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치료를 위해서 당연하게 내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또 앞서고 뭐 이런 식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생각의 루틴. 그게 너무 힘든 거니까. 당연히 낼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이 정도 못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탓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넉넉하게 벌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는 그냥 껌값처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식의 반성도 하게 되고 막. 그래서 저도 그때서야 처음으로 보험이라는 거, 뭐 반려동물 보험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년 전 또는 10년 전만 해도 뭐 상상해 볼 수 없었던 문화이기는 해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2마리의 고양이들은 전부 다 노령묘기 때문에 사실 보험이 안 되겠네. 보험이 전혀 안 되죠. 그렇겠네. 그 불편 포인트로 가면 어쨌든 우리가 뭐 누군가한테 날카로운 지적을 들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또는 세상을 떠났을 때 저희가 겪는 상실감을 그냥 오롯이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저는 일단 가장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뭐 타인인 부모님한테서부터도 사실 공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공감해주지 않는데 내가 이걸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대학교 교수님한테 이런 검열도 되게 많이 있었던 거죠. 저희 그래서 어제 이거 회의할 때 우리가 라미 아빠 너무 별로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엄마보다 나은데?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여기서 라미 아버지가 그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고작 뭐 강아지인데. 강아지한테 뭘 그렇게 헌신을 해요? 약간 막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네. 왜 집에서 키워?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도. 더럽게 만들잖아. 뭐 이랬어서 저는 약간 놀라우면서 경악했는데 구지가 너무 담담하게 이 아빠는 그래도 같이 살고 청소도 해주고 아빠한테 동의받고 데려온 강아지도 아니고 사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구지는 지금 이렇게 2마리이죠. 네, 근데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모님하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맡길 엄두도 못 내는 거구나. 네, 맡길 엄두도 못 내고
이야기했을 때 공감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굳이 부모님에게는 반려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 온전히 엄마 아빠 입장에서만 딱 생각을 하면 그쵸, 얘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힘듦을 내가 자식이 짊어지고 가겠다니까 그 힘듦을 얘를 안 키우면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입장이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데리고 온 네가 잘못이다. 그래서 저희는 반려동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정치와 종교 얘기를 해서 집안이 쌓여지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금기어예요. 아, 진짜?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서울에 오시면 저는 호텔에 고양이를 맡기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약간 매체에 학습된 그것도 이미지고요. 네. 영원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집도 존재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그냥 애완견, 애완묘 이 정도의 인식인 것 아니죠.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답게 그냥 지들끼리 살면 되는 거고 사람은 사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또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어머니는 길고양이 밥은 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사는 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저희 어머니 길고양이 밥 진짜 열심히 잘 챙겨주세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게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하여 얘가 혼자 서울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이고 뭐 마음적이고 이런 것들 다 힘든데 반려동물 한 마리 때문에 돈도 더 들어가 마음도 더 써야 돼 체력도 더 써야 돼 우리 딸내미를 피곤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길에 돌아다니는 애들은 가끔 보니까 예뻐. 그리고 우리 집에 때 되면 찾아와 밥은 줘. 그러니까 지극히 딸 위주로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꺼내는 거죠. 이제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다. 현명하네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크게 나눈 두 챕터 중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은돌이가 나한테 가르쳐준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지점이거든요. 저랑 부모님이.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이게 말을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얘를 키우고 뭐 가르쳐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키우다 보면 내가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책 속에서 은돌이는 저한테 무엇을 가르쳐줬었죠? 삶을 즐기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미리 사서 걱정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다고 크게 세 가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삶을 한동안 사랑하는 저의 프로필 사진 배경 화면이었죠. 이게 삶을 사랑한다 하면 되게 상투적이고 아니, 너무 흔한 그런 표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 진짜 이 단순한 명제,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보니까 네. 은돌이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기, 매일 좋아하는 일 하기, 세상을 겁내지 않고 사랑하기. 야. 우리는 세상을 겁내서 사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입 밖으로 못 내밀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맞네요. 근데 세상을 겁내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거죠. 우리는 하지 말라는 세 개는 다 하는 것 같은데? 미리 사서 걱정하고.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좋아하는 일 매일 하기. 이거는 좀 우리가 이 방송을 함으로써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일단 겁을 내고 있고. 그렇죠. 우린 사실 자기 검열이 너무 많죠. 맞아요. 근데 이 라미는 은돌이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은돌이가 나한테 가르쳐준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일화들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부분은 이 라미 작가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폭식증에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가 힘들 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무너지듯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제가 키우던 강아지는 너무나 조용히 제 옆에 와서 다가와서 앉아줘요. 근데 그 지점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은돌이랑. 그렇죠. 가장 힘든 상태를 노출할 수 있는 것도 반려동물밖에 없고 사실 맞아요. 부모님이라든지 뭐 가족 다른 형제들에게도 보이지 못하는 나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을 언제나 지켜봐주고 그리고 독촉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조언 같은 거 건네지 않는 그냥 옆에 체온을 나눠주는 정도? 정말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계속 아팠었던 우리 그 고양이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사실 감기 몸살 걸렸을 때만 생각해도 몸이 아프잖아요. 누가 건들기만 해도. 그리고 뭐 두통 때문에 극심한 두통에 시달릴 때도 막 온몸이 막 저릿저릿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암만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괜찮아 하고 건드려도 아프단 말이에요.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만져줘서 괜찮을 때도 있지만 진짜 너무 아프면 누가 건들고 말 시키는 것도 짜증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아플 때 그렇게 막 살이 빠져가면서 아플 때도 꼭 제 무릎에 와서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줬으면 좋겠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는 날 뭐라고 이렇게 의지하지? 그게 되게 저에게 크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와닿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난 얘한테 대단한 걸 해준 적이 없는 거죠. 사실 뭐 밥 주고 화장실 치워주고 안아주고 뭐 이 정도? 가끔 짜증도 좀 내고 짜증은 더 많이 내고 밥 주는 횟수만큼 냈을 수도 있어. 근데 얘 뭐라고 아픈데 내 무릎에 와서 굳이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그게 너무 여러 가지 기분이 들게 했어요. 눈물 날 것 같아.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은돌이의 어떤 나한테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생각해보면 겁내지 않고 사랑하기라는 것이 정말 지금 구지의 표정을 보면서 지금 눈을 못 맞추거든요. 제가 절 쳐다보고 울 것 같은 거지. 오늘 통곡 방송 가나요? 저희가 둘 다 정말 저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랑하던 그 반려 친구를 잃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너무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생각하게 됐죠.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고양이가 그때 아팠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크게 아파가지고 그때 웹캠을 설치했어요. 오리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직장에서 웹캠을 가끔 켜서 보면 잠만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열심히 보다가 그리고 애가 또 괜찮아져서 더 이상 안 보기 시작하긴 했는데 근데 맨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켜면 위치 변동이 없어. 맨날 잠만 자고 있어. 그리고 잠깐 자리 이동해서 물 먹고 다시 자.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비밀번호 누를 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를 때 얘네는 뭘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이제 딱 켠 거예요.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서 복도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본 거죠. 봤는데 이제 제가 그 비밀번호 누르려고 이걸 올리고 도어락을 올리고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 두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다가 전 중문이 있거든요. 중간문이. 그러니까 현관 열고 나서 문을 하나 더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중문 앞에서 막 빙글빙글 돌고 있어. 좋아 죽겠나 봐. 막 빙글빙글 도는데 근데 제가 중문을 열 때쯤 되면 이제 체력이 다 했나 봐요. 각자의 곳에 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지는 여태까지 몰랐던 거야. 걔네가 그러니까. 반가워했던 과정을. 그리고 문을 열면 애들이 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 안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문에 밀려서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냥 침대 부근에서 날 반기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한동안은 맨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보는 재미로. 너무 귀엽다. 네, 근데 또 금방 우리 애들은 금방 평온을 찾아. 강아지들처럼 오래 가지 않아요. 고양이는 좀 시크한 맛이 있는 것 같아. 네, 신상 좋아하고. 그래서 반려동물이 나한테 주는 것은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지인 것 같아요. 서포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나에게도 뭔가 알 수 없는 지지감을 늘 느끼게 해주고. 내가 뭐라고 얘는 계속 날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간혹 있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서 강아지는 제일 좋은 주인이 백수라면서요.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외로움을 워낙 타는 동물이기 때문에. 막 돈 많이 버는 사업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어. 집에 있으면 돼. 집에 있고 상냥하고 돈 많은 주인. 한량이네요, 그러면? 그렇지. 그냥 백수는 안 되네? 그냥 백수는 안 되지. 모를 텐데, 걔네는. 근데 제일 좋은 건 방금 말했듯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문득 든 생각은, 구지가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보다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잠깐 방송 끊고 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라니까. 되게 따뜻하게.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문화 대답 안 하고 넘어가네요. 에 대해서 들으시는 누군가는 뭐야, 아니야, 요즘 보면은 얼마나 유난스러운 사람들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횟수로 따져보면 되게 오래된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유난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히잖아요, 아직도 사실은. 맞아요. 그게 막 일반화되지 않았다.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문화 이런 거 제가 볼 땐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 들어서야 막 EBS의 그 개와 관련된 방송이 뜨면서 사람들이 개 산책에 대한 문화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 정말 얼마 안 되고 EBS였군요. EBS였어요. EBS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새나개잖아. EBS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하네. 그렇다니까요. 이제 알았어요. EBS에서 했던 건지. 그 고양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EBS예요? 네, EBS예요. EBS가 우리를 교육시키는구나. 어찌됐든 그게 정말 몇 년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구지나 그걸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 세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위 상사가 그때 휴가 쓰지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도 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고맙고 그렇게 써도 이상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상사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좀 당연시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뭐 그 직장 내에서의 일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알 수 있는 게 카페 같은 데 가거나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런 반려 문화가 발달된 유럽권만 가봐도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당연시하게 데리고 들어오는 문화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반려동물을 케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몇몇의 미꾸라지들이 전체 물을 흐리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튀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많은 주인들이 요즘은 교육도 잘 시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간혹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유럽 갔을 때 진짜 큰 개를 봐도 놀란 적이 없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큰 개들은 의무적으로 거의 다 입마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쟤는 어쩜 저렇게 말을 잘 들어? 할 정도로 주인 옆에 딱 붙어서 다른 데 쳐다보고 있지 않고 있고 훈련이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훈련을 한 거죠, 주인이. 그렇겠네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배려받을 수 있게. 자기 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지켜주고 있다라는 기분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개는 안 무는데 유난이네? 라는 식으로의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과도기에 걸쳐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그래서 이게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잘 금방 배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또 금방 또 배우고 따라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배움과 따라하는 분위기 속에서 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뒤처진다. 맞아요. 이런 동료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확실히 빠르고 잘 배우는 그리고 그런 그게 민족.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땐 안 따라가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은돌이가 그래도 잘 살다가 줄을 묶지 않은 큰 개에게 물린 게 그러니까 바로 아까 구지가 말한 그 지점. 자기 개도 소중하겠지만 다른 개들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개가 나중에 수의사한테 찾아갔을 때 상습범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속상하죠, 사실. 그래요. 구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뭐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 반려동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위화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금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노키즈존이 있기 때문에 노 반려동물은 그렇게 충격적인 일도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겠네요. 어디까지가 키즈죠, 그리고? 몇 살까지는 못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 그 예랑 작가님의 방송을 할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방금 전 구지가 말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안에 우리는 빨리 배울 수 있는 민족이기에 점차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겠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좀 무엇이 옳다라는 약간 자성적 분위기가 생기면 빨리 자정작용이 생기는 나라 같아요. 맞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그러하고. 우리나라 막 금연운동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거의 담배에 대한 시선은 완전 싹 바뀌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일본이나 유럽과 다를 게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 굉장히 많고. 음식점이나 실내에서 피는 사람들. 요즘 유럽이나 일본 가면 아직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상하다, 나쁘다.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진짜 깨끗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바뀌는 나라 어딨냐는 거죠. 장점도 있어. 갑자기 지금 굉장히 방송 분위기가 밝아져서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할 포인트가 아니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더 논의가 돼야 사람들이 알고 바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되게 희망적인 얘기로 우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불편 포인트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나서죠? 네, 하고 나서 1대100을 합니다, 저희는. 네, 불편 포인트 다시 보면 펫로스를 겪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뭐 일부 사회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초반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돼야 할까요? 근데 사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아닌 분들도 요즘에는 워낙 반려동물 문화가 많아서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이걸 쓸 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썼고요. 네.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따뜻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네. 글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다시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말 안 시키면 안 돼요. 이게 반려동물 문화라는 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도 거의 정비례해서 같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구지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이 더 앞선다라고 했지만 또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뭔가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더 많이 키우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둘이 약간 보완이 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롯이 혼자 이거 케어를 한다는 건 마치 미혼모가 한 명의 아이를 혼자 못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문화가 또 만들어지면 어쩌면 구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네. 일단 택시만 타도 그쵸. 고양이 왜 여기 근처도 병원 많은데 왜 큰 병원 가냐고 물어보시는 단순히 궁금증 때문이실 수도 있지만 일단 큰 병원에 가고 있다는 건 마음이 아픈 상태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렇게 택시 기사분들을 만나면 또 한껏 뭔가 주눅이 좀 들기도 쭈구리가 하고 되는 기분이 들죠. 그때는 주인도 너무 연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뭐 인식의 변화라기보다 작은 배려들이 합쳐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때도 누군가가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됐다, 아유 세상을 떠났나 보다 정도로 이야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사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개개인의 삶을 전복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지낸 저의 교집합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냥 한 개인으로서의 안타까움과 위로는 보낼 수 있죠. 근데 나랑 시간을 오래 보낸 무언가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남기는 상처는 모르는 누군가가 사람이 떠났을 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보낸 시간의 문제이고 이게 대상의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도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변화가 좀 빨리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반려동물 거의 붐이 불었대요. 그래서 그때 키우기 시작한 가정들의 반려동물들이 대부분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었는데 네. 동물병원에 노령 강아지가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노견이 진짜 많이 찾아오고 근데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가 많이 찾아온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트렌드란 말 붙이기 싫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베이비붐 같은 느낌으로. 한창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해서 그때는 펫샵 이런 것도 엄청 많았을 때고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는 펫샵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은 해도 근데 어쨌든 뭐 인터넷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그리고 펫로스를 겪고 있는 아니면 겪을 수도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대 100을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대 100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가위를 내어서 이겼습니다. 요즘 좀 주체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네요. 네, 제가 꼽은 한 단어는요,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우주가 만물을 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돌이를 비롯한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무엇으로도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무한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주와도 같다고 느껴지는데, 이 책의 작가 라미는 은돌이가 떠난 후 은돌이의 마음이 투사된 우주와도 같은 공간 속에서 은돌이의 어렴풋한 모습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의 반려동물을 마치 우리가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이 우리를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런지 라는 그런 뜨끔한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갑자기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5명. 그러면 반려동물의 1등은 누굽니까? 엄마요. 이거는 어떤 강아지를 키워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리는 몇 번째예요? 저요? 5번째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사실 1등 빼고는 다 쭈구린 것 같아요. 그래요? 1등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난 오롯이 나거든요. 좋겠다. 자, 구지의 일대백 들어볼게요. 네, 저의 일대백 한 단어는 회복입니다. 나만 유난일까봐 걱정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와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체온을 함께 나눈 동물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만큼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일까 싶어서 스스로를 채찍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책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울었고 생각하면 또 울먹거리게 되지만 그 과정이 필요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펜노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인정하고 위로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미 작가의 은돌아 산책할까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책을 읽기로 하고 주변인들에게 살짝만 이 소개를 해줘도 슬플 것 같아, 안 볼래 라는 평들을 좀 받곤 했는데요. 그쵸. 반려동물이랑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키워보셨던 분이라면 또는 지금 키우고 있는 분이라면 아니면 뭐 앞으로라도 키울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너무나 절절하게 은돌이를 잃었던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아까도 말했지만 만화로서 상상력이 가미돼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책을 1년 동안 은돌이를 추억하면서 만들면서 할 일이 있었었다. 약간 치유의 과정으로 만든 책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오롯이 바라보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는 동안 내가 너무 슬퍼질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들여다보기를 힘들어하는데 한번 보고 울고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거에 공감을 받고 하면 당연히 그 아이가 떠난 곳이 메워지진 않겠지만 네. 회복될 수 있을 힘을 좀 나눠 갖는 기분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부러웠거든요, 되게. 그 은돌이를 어떤 공간에서 만난다고 상상한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러웠었는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반려동물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라미 작가가 표현했던 것처럼 만난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